네, 오늘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어떤 식으로 비용에 반영되고 재무제표에 표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듣기 전에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적어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수시로 물량 파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기말에 수량과 원가를 확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수량을 어떻게 파악하죠?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복숭아, 새로 산 복숭아, 그리고 판매한 복숭아를 빼면 기말에 가지고 있는 복숭아 수량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처음에 갖고 있던 복숭아, 그리고 새로 산 복숭아,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게 이만큼 남아있으면 아, 나머지는 모두 팔린 수량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복숭아 금액, 그리고 새롭게 사온 복숭아 금액, 이 두 가지의 금액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복숭아 금액을 빼주면 그때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기말의 복숭아가 얼마짜리죠? 그걸 위해서 단위당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기말 재고 수량은 위처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실제 창고에 가서 내가 세어보고 기말 재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난 사례인 이 복숭아 장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10개를 사서 10개를 팔았죠. 6월 28일 날. 또다시 30개를 사서 20개를 판 거예요. 매출액이 얼마죠? 매출. 그쵸? 30개 팔았죠? 그러면 150만 원. 그럼 원가는 어떻게 구했죠? 위에서처럼 기초 재고 금액, 처음에 재고 자산 금액이랑 그리고 새롭게 산 금액에서 기말 재고 금액, 기말에 있는 복숭아를 뺀 거잖아요. 복숭아 금액을. 똑같이 처음에는 복숭아가 아예 없던 거예요.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매입한 거죠. 새롭게 매입했죠. 이것도 매입했어요. 물론 이걸 기초로 가정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매입한 금액의 총액 얼마죠? 10개를 만원에, 30개를 각 3만원에 매입하니까 매입한 금액 총액은 100만원이에요. 그럼 이 매입한 금액에서 기말에 있는 금액을 빼면 그게 매출원가라고 했죠. 기말에 몇 개 남았죠? 10개가 남았던 거예요. 그럼 개당 얼마였죠? 선입선출법이라면 이거 샀던 걸 먼저 팔았다면 이 기말에 남아있는 복숭아의 단위당 원가는 3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이렇게 30만 원을 빼니까 매출원가 70만 원이 나온 거죠. 이때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시되죠? 재고자산 30만 원, 그리고 원가 70만 원, 매출액 150만 원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죠. 위에 표에서 보면 전 재고를 어떻게 파악했죠? 하나하나 기록했죠,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기말에 몇 개가 남았을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창고에 가니까 딱 10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에요. 물론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수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분명 내가 10개로 기록해놨는데 실제 창고에 가보니까 8개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만 복숭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죠. 아주 정상적인 내가 재고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 정상감모라고 하고 내가 실수로 복숭아를 손상시킨 거는 비정상감모라고 해요.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걸 고려하지 않고 복숭아가 없는 거예요, 2개가. 왜냐하면 상해서 버린 거예요, 그냥. 스크래치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8개가 있는데 이 나머지 8개는 못 팔고 있어서 상태가 지금 영 안 좋아요.
이걸 지금 팔려면 5만 원에 절대 못 팔아요. 2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우겨우. 이런 게 평가 손실인 거예요. 의류회사들이 이럴 수 있죠. 히트 쳐갖고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 연도가 되면 30%씩 할인하잖아요. 그게 그 전년도 말에 평가 손실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숭아 장수인데 어쩔 수 없이 복숭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거예요. 개수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수는 8개로 동일하지만 이 8개의 상태가 처음 사온 상태가 아닌 거예요. 보관을 잘못해서 영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저는 이걸 팔아왔자 2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 이 복숭아를 3만 원 주고 사왔다고 기록해놨지만 실제로 2만 원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 거예요. 그러면 2개가 없어졌잖아요. 2개 없어진 걸 얼마 주고 사왔죠? 저는 개당 3만 원 주고 사왔죠. 이렇게 해서 이 차액으로 보여지는 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 6만 원인 거고, 그리고 수량은 동일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2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만 원이 줄었잖아요. 8개잖아요. 8개가 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8만 원.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 거죠. 이런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복숭아를 정상적으로 옮기다 보면 무조건 10개 중에 하나는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아무리 잘 옮겨도. 그렇다면 정상. 근데 오다 쏟은 거죠. 그건 비정상.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나누냐면 이 정상은 매출 원가로 가산돼요. 왜냐하면 복숭아를 창고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가 손실난 거니까. 그래서 이 3만 원은 원가에 가산돼요. 근데 이 3만 원은 매출 원가에 가산되는 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에 가산된다는 거죠. 비용은 비용이에요. 근데 매출 원가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죠. 평가 손실은 어떨까요? 저는 이 복숭아를 보관하려고 산 게 아니에요. 팔려고 샀는데 어쩔 수 없이 평가 손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 손실은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로 기록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은 매출 원가, 비정상은 영업 외의 비용, 평가 손실은 전액 매출 원가. 이렇게 기록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재고자산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재고자산은 기말 수량이 어떻게 있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기말 재고자산 수량에다 단위당 원가를 고려해서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량이 몇 개죠? 물론 장부에는 10개라고 기록해놨지만 실제 세보니까 8개밖에 없는 거고 없는 거예요, 2개가. 그럼 저는 이렇게 재고자산을 기록해놔야겠죠. 24만 원으로. 그래서 여기 24만 원을 기록한 거예요. 이 복숭아는 2만 원짜리가 된 거죠. 3만 원에도 못 팔아요. 전에는 5만 원 주고 팔았었지만 2만 원을 겨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평가 손실을 이렇게 별도로 반영한다는 거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표시하게 될까요? 매출 원가는 원래 기존에 70만 원 있었잖아요. 거기에 뭘 가산하나요? 여기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에 정상분 요 3만 원.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전액 8만 원을 가산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3만 원과 8만 원. 그리고 비정상 감모인 3만 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물론 다 비용은 비용이죠. 정상도 비용, 비정상도 비용. 근데 정상은 매출 원가,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서 3만 원.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